지금 라지알이라는 집합을 무슨 전체라고 해놨지? 실수 전체, 그치? 우리가 실수가 리얼 넘버니까 실수의 집합을 보통 라지알이라고 많이 표현해. 그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자연수는 뭐야, 영어로? 자연이 뭐야? 내추럴. 그렇지, 내추럴 넘버입니다. 그럼 자연수의 집합은 보통 라지, 그치, n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유리수는 영어로 뭐예요? 레스 넘버. 아니야. 됐어. 거기까지만 하자.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진도를 못 나가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실수 안에서 R의 함수 F가 지금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 fx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구간 나누어진 채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리라 되어 있고, 자,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a 플러스 1에 자, 그대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1대1의 대응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A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1대1 대응 그래프 생각하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불구불한 그래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정의역이 여러 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야. 그쵸? 그럼 우리 그래프는 반드시 무엇만 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증가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치 이렇게 감소만 하는 형태여야 그대로 자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정의역이 오직 하나로 1대1로 매칭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해서 이런 생각 가지면서 이제 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x가 0인 걸 기준으로 함수가 그려질 거고 자 x축을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먼저 내가 그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면 0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조금 왼쪽. 네? 오른쪽.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면 x는 0 기준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 말이라 그쵸? x는 0 무슨 축이죠 사실 그러니까? y축이죠. 이렇게 y축 오른쪽에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를 긋겠대요. 자 그럼 얘가 지나는 가장 간단한 점이 다행히 경계에 0이 있으니까 0, 무슨 일이 되면서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자 저기 등호 있으니까 여기 0, 마이너스 1을 색칠을 합니다.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한 칸 내려가도록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생각인 거지. 자 그래서 요만치만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어? 자 0 왼쪽에는 왜 안 그려져? 경계가 아니라서. 그치 범위가 아니라서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의 x들만 넣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자 그럼 0 왼쪽에 그려져야 되는 1차 함수는 자 a 플러스 1의 x에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a 플러스 1의 역할은 뭐다 직선의 기울기다. 자 그럼 이 기울기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내 그래프는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죠. 그럼 이 그래프도 0에서 어떤 경계를 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에 0을 뿅 하고 집어넣으면 y좌표는 여전히 얼마일 거고? 마이너스 1. 자 여기 빵꾸가 뚫릴 건데 채워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어진다는 생각이고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올라간다는 말은 기울기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x축이랑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얼마였지? 0인 거였다 그쵸? 0인 것도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여야 하니까 자 기울기 a 플러스 1이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생각? 작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지. 컷? 자 20번 됐고 22번으로 갑시다. 자 1에야만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22번 좀 틀까? 고3들은 감기 걸리면 안 되고 웬만하면 에어컨 안 틀거든.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 밖에 문 열어놓고 그냥 자연 바람 쐬게 하고 있어. 너네 나중에 대봐라. 아씨 더워 죽겠는데 왜 에어컨 안 틀어주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다. 자 지금 정의역 x가 있고 지금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함수 개수 세는 겁니다. 일단 개념 설명 한번 짧게 하고 할게요. 자 푼 사람도 있으니까 개념을 먼저 잡고 가자. 만약에 내가 자 정의역 x에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역 y에
A, B, C, D, E. 자,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x에서 y로의 대응되는 함수 개수를 잴 겁니다. 자, 일단은 그 함수의 개수 파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얘는 정의역이 대응되는 선택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좀 말을 좀 예쁘게 만들어 볼까? 그냥 대응의 경우의 수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가장 쉽게 대응의 경우의 수를 쓰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라는 거. 자, 오늘 정역을 좀 줄여서 볼게요. 내가 1, 2에서 A, B, C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정할 수 있는 함수의 모양이 몇 개나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1이라는 정역이 꽂을 수 있는 치역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세 종류가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럼 F1이 지금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내가 1이 만약에 A를 꽂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 치자. 이 경우인 거죠. 그러면 1만 대응을 참여하면 함수는 결정이 되나요? 아니지. 그럼 누구도 이제 정해야 돼? 그치, F2로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지. 그럼 얘가 지금 F1이 A로 갔을 때 그때마다마다 2도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어떤 함수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냥 함수 개수 세는 거야. 자, B는 지금 A로 갈 수도 있고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B 또 어디로 갈 수도 C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도가 만들어진다? 수용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2가 이렇게 A로 갔을 때도 함수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2가 다시 B로 갔을 때도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C가 갔을 때도 C로 갔을 때도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서 개수를 세는 거야. 대응의 개수를. 그게 무슨 개수를 세는 개념이다? 함수의 개수를 세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정의역은 대응에 참여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럼 수용도를 뾰록뾰록뾰록 만들면 1이 B로 갔을 때도 지금 1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로. 자, 2도 그럼 맨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지수가 몇 가지씩 다 뻗어나가니까 3가지씩 뻗어나가니까 자, 요 세 덩어리 F1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에다가 FB가 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를 뭐 해야 될까? 곱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세워보자. 자, 여기서 정할 수 있는 함수 F의 그냥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번엔 F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돼요? 그치? 5군데. 그럼 그때마다마다 다시 F2랑 F3이랑 F4가 갈 수 있는 곳이 다 몇 군데가 될 거니까 5군데씩 될 거니까 5가 몇 번 곱해지면서 4번 곱해지면서 5의 4승이 만들어지죠. 자, 몇 가지? 625가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가 한 종류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보자 이거야. 만약에 f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를 세는데 자, 이것 중에서도 자, x1이랑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를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를 세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렀지 지금까지?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그럼 이렇게 1대1 함수 개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개수가 작을 때 어떻게 세워질지 보자. 자, 여기서 1대1 함수 개수를 센다 그러면 F1이 갈 수 있는 곳은 A, B, C 여전히 세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F2는 있잖아. 지금 1이 A를 꽂았으면 2는 더 이상 누구를 꽂지 못하니까. 그렇지, A를 꽂지 못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줄어들지? 2가지로. 그럼 얘가 B를 꽂았다면 어디로 갈 수 있어? A, C. 그러니까 C를 꽂았다면 A, B로 갈 수 있으니 몇 가지 곱하기 몇 가지? 3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된다? 6가지. 이렇게 된다는 생각인 거지. 자, 그래서 1대1의 지금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3 곱하기 2에서 6가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만들어 본다 치자. 그럼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케이스에서 F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고요? 5군데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A로 갔을 때는 2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로 줄어들고? 그렇지, 4군데로. 그 다음에 3이 갈 수 있는 곳은 3군데로.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곳은 2군데로 줄어드니까 5, 4, 3, 1을 곱하게 되는 거고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순열이죠. 몇 P면? 5P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1대1 함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대1 함수니까
여기 정역 4개 대응될 일단 치역의 원소가 몇 개 필요합니까? 네. 4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그치? 이제 너네 경우의 수가 예전에는 경우의 수가 지금 여기 공통수학 2 맨 마지막 단원에 경우의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함수 단원에서 이 함수 개수 세는 거에서 경우의 수, 컨비네이션이랑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그 뭐니 조합이랑 여기 있는 순열을 쓰는 개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싹 다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한 땀 한 땀 잘할 거야. 교재에 없는 것도 설명을 짧게 할 겁니다. 필요한 것만. 자, 그럼 얘를 한번 잘 다시 얘기를 해보자. 순열 OP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5, 4, 3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지금 얘들이 가지고 싶은 원소 일단은 몇 종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5종류 중에서 몇 종류를? 4종류를 가지고 와야 돼. 그치? 얘가 선택당할 원소를 자 5개 중에서 먼저 4개를 원래 선택해야 돼. 그래서 선택해오는 경우에서가 원래 몇입니까? 5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자 마음에 드는 알파벳 4개 골라보세요. 뭐뭐뭐뭐? A, B, C, D. 그치? A, B, C, D 골랐다고 칩시다. 1차원으로 좋아. 자 그럼 A, B, C, D를 이렇게 골랐다라고 친 다음에 자 F1이 A로 갈 수도 있지만 어디로 갈 수도 있으니까 B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얘들 A, B, C, D가 여기서 일렬로 뭐 될 수도 있지? 배열될 수도 있지. 그치? 나열될 수도 있지. 자, 이 4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 수가 몇 팩토리얼이죠? 4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4개를 뽑아주고 나서 배열도 해야 되니까 뽑고 배열까지 하는 거라서 얘는 무슨 열이 되는 거다? 순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5C4 곱하기 4팩을 우리가 5P4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자, 기본 맥락인 거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순열로 1대1 함수의 개수가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가보자. 자, 저 그림에서 우리는 과연 1대1 대응의 개수를 셀 수 있을까? 자, 1대1 대응이 되면 분명히 1대1 함수인 동시에 그치? 무엇과 무엇도 같아야 돼? 그치? 공력과 치역도 같아야 돼. 1대1 함수는 알겠는데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 대응에서 우리가 공력과 치역이 같을 수 있냐 이거야. 지금 선택당한 대상들은 몇 명밖에 안 돼요? 무조건 4명밖에 안 돼. 그럼 지금 공력은 전체 5개인데 치역은 몇 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애초에 이런 모양에서는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경우에서 없는 건 다 몇 가지? 0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적어줬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의 원소 개수랑 공력의 원소 개수가 어때야 된다는 거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역과 공력의 원소 개수가 같을 때는 그러면 지금 1대1 대응의 개수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자. 자, 이럴 때는 그럼 1대1 대응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치. 그럼 얘도 이제 다 생각해보자. 어차피 4발 쓸 거니까 4개 다 고를 거야. 그럼 F1, 2, 3, 4 밑에서 누가 배열되면 되니까? 그치. A, B, C, D 지들끼리 막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그냥 몇 팩토리얼? 그치. 4팩까지로 그대로 우리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우리가 1대1 대응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서 이제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까지 얘기했으니까 무슨 함수 남았죠? 상수함수 남았어. 상수함수 생기기 너무 쉬울걸? 상수함수는 한쪽에 몰빵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지금 몰빵될 수 있는 후보가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 몇 개 골라준다? 1개 골라준다 해서 OC를 몇 가지? 5가지 그치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라는 생각인 거지. 자, 그럼 거기에 대한 필기를 하나 합시다. 자, 이것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A, B, C, D 말고 그러면 숫자 크기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1, 2, 3, 4, 5 잠깐 바꿀게요. 자, 만약에 임의의 정역에 있는 원소가 x1이 x2보다 크다이면 fx1이 fx2보다 큰 경우의 수를 세워보래요.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셀 거야. 자, 우리가 이거 1대1 함수할 때 얘를 어떻게 읽었냐면 x1과 x2가 다르다고 읽는 게 아니라 무엇이 다르면 정역이 다르면 무엇도 다른 함수다. 그치? 함수값, 치역, 함수값이라고 했다. 함수값도 어떤 함수다? 다른 함수다. 그걸 만족시키는 게 1대1 함수였어.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읽을 거야. 얘는 지금 다르다는 표현이 아니라 큰 작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x1이 큰 정역, 작은 정역? 큰 정역. 큰 정역이
큰 함수값, 작은 함수값? 큰 함수값을 갖도록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일단 둘은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같으면 안 된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적어도 일단 무슨 함수는 만들어줘야 될까? 1대1 함수는 만족스러워야 돼.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2랑 1이라는 원소, 정역의 원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 치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라면 F2랑 F1은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F2가 F1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니까?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한 땀 한 땀 우리가 막 다 셀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F1이 1로 갔다 치자. 그럼 2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될까? 얘가 1이 갔다 치자. 그럼 F2가 갈 수 있는 곳은? 네 군데. 2, 3, 4, 5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가 1일 때는 2, 3, 4, 5 이렇게 네 가지의 배응이 돼요. 자, 그런데 있잖아. F1이 만약에 2로 갔다 평 이렇게 갔다 치자. 얘가 2로 갔어요. 아유, 어떡하지? 그럼 2는 몇 군데로 갈 수 있어? 3, 4. 그럼 얘는 F1이 가지는 경우의 수마다 배응된 F1의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럼 한 단 한 단 다 세야 돼. 거기에 심지어 이제 정역이 몇 개나 있으니까 총 4개나 있으니까 4개를 다 골라야 되거든.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개념이 명확히 잡혀야 되냐면 자, 이렇게 시킨 대로 순서대로 하세요. 큰 정역의 큰 함수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모든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 아까 F1, 2, 3, 4는 여기에서 쌤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진지 다 적었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F1, 2, 3, 4에 대한 대소관계를 그대로 적어보자. 그럼 F1, 2, 3, 4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가장 큰 함수 값을 가져야 돼?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얼마? 2, 1 이렇게 갈 거야. 분명히 얘들은 같은 함수 값일 수 있다 그랬어. 왜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럼 자 생각해보자. 어쨌든 간에 이 5개의 공력 중에서 내가 쓸 치역은 몇 개입니까? 4개예요. 4개. 그치? 그러면 5개의 공력 중에서 4개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몇 시몇의 경우의 수가 생길 거고 5C4가 생길 거예요. 5C4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보통 몇 시몇으로? 5C1로 바꿔서 자, 몇 가지 경우의 수 만들었어? 5개. 그럼 너네 마음에 드는 숫자인지 한번 골라보자. 얼마? 1, 2, 3, 4. 1, 2, 3, 4. 여전히 그렇지. 직관적이고 1차원적이다.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1, 2, 3, 4를 데리고 대응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쌤이 1대1 함수 할 때 뽑고 배열하는 걸 나누어서 설명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 함수의 개수를 세는 개념 때문이에요. 지연아 어디 보고 있니? 책에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는 1, 2, 3, 4를 여기에 배치를 할 건데 1, 2, 3, 4를 내가 이렇게 적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2, 1, 3, 4 이렇게 적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일이야. 왜냐하면 무엇이 정해져 있으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말은 자리가 딱딱 어떻게 돼 있다는 의미일까?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네가 무조건 제일 어떤 수고? 큰 수고. 얘가 무슨 수? 세 번째로 큰 수. 얘는 두 번째로 큰 수. 얘는 제일 어떤 수 그러면? 작은 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4개의 숫자를 고르게 되면 가장 큰 수부터 분명히 크기 순으로 어떻게 배열된다는 얘기냐면 자동으로 뭐 된다는 생각일까? 배열된다는 생각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배열은 자동인 거니까 나는 뽑아만 주면 경우의 수는 끝이라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크기가 정해진 경우에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무엇을 쓴다? 순열을 쓴다? 조합을 쓴다? 조합을 써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뽑아만 주면 배치는 어떻게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자동으로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알겠니?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분 짓습니다. 여기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뽑고 뭐까지 해야 돼? 배열까지 해야 돼. 아까 쌤이 그렸던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1대1 대응이네? 몇 개의 원소가 일단 필요하니까? 4개의 원소가 필요하니까 4개 뽑았어요. 근데 지들끼리 막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5C4 곱하기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거 그냥 우리가 5P4라고 표현했을 뿐이고 계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얘는 뽑기만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배열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배열은 자동 배열이기 때문에 자 뽑는 경우의 수가 꼭 크기가 정해진 이런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보겠어? 자 그럼 이제 예로 만들어지는 가장 간단한 예시와 문제를 조금 만들어 줄게요. 교재에 있는 문제는 그냥 우르르 하고 하면 풀려.
문제는 교재에 있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만 보고 갑시다. 자, 집합 X에는 원소가 1, 2, 3, 4, 5, 6이 있는 상태고 집합 Y에는 원소가 1, 2, 3, 4, 5, 6, 7, 8까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자, 이것 중에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수를 대죠. 자, 1번입니다. 1-1번. 모든 정역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이 x보다 크다면 fx1이 fx2보다는 작다이다. 자, 먼저 이걸 만족시킨 함수 개수를 잴 거예요. 이거 적지 말고 나중에 찍자. 개념만 적고. 이거 어차피 영상이 있잖아, 그치? 실적고 수수수수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 자, 집을까요? 자, 이번에는 큰 정의역이 어떤 함수값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지,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돼. 그럼 어쨌든 내가 정의역은 크기수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 그럼 f1, 2, 3, 4, 5, 6, 7, 8 이렇게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쭉 다 적어서 표현을 한다 치면 5까지 가니? 아니 6까지 가니? 5까지 가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자, 이런 상태라면 현재 부등호의 방향은 누가 제일 큰 수가 돼야 돼요? 1. 큰 정의역이 어떤 함수값을 갖는다? 작은 함수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F1이 가장 큰 수가 돼야겠죠. 이해했니? 어쨌든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는 숫자는 내가 몇 개 필요하게 됐습니까? 5개. 그럼 5개니까 여기 있는 공역의 8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는 거죠? 5개를 그치? 일단 끌고 옵시다. 5개 끌고 오면 몇이 돼요? 85가 되겠죠. 85는 몇으로 계산하고 83으로 일단 계산은 하고 좀 이따 계산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이 83의 경우의 수를 만족시키는 5개 원소 마음에 드는 숫자 5개 골라볼까? 1, 2, 3, 4, 5 말고 4, 5, 7, 띄엄띄엄 좀 해봐. 1, 3, 1, 4, 7, 5, 7, 8, 7, 8 네, 이렇게 5개 골랐다라고 칩시다. 그럼 1, 3, 5, 7, 8이라는 5개의 숫자를 여기다가 배열을 하려고 해. 자, 근데 그걸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을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왜 한 가지밖에 없을까? F를 누구로 고정해야 될까? 그렇지, 제일 큰 거. 크잖아. 크잖아. 어? 큰수라고요? 제일 부동반의 반대잖아요. 큰 정의역이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돼요. 아니 5, 4, F5, F4 누가 커야 돼? 아! 아니 4. 5가 4보다 큰 정의역이잖아. 그 이조건에서는 지금 F5가 크니까 F4가 큽니까? F4가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큰 정의역이 더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럼 1로 갈수록 큰 수, 작은 수? 작은 수. 나한테 왜 그러냐 갑자기? 작은 수로 갈수록 큰 수, 작은 수? 큰 수. 그럼 여기에 제일 어떤 수가 와야겠니? 큰 수가 와야 된다.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누가 배치되는 거야? 8. 그 다음에 누구야? 7. 그 다음에 5, 3, 1.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뽑고 나면 배열은 자동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뽑는 경우의 수가 이 함수의 개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빨리 오늘 말고 다시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을 거야.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해하는 동안 휴지 좀. 뭐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다 됐는데? 다 됐다는데? 아 그래요? 빨리 갔다. 굳이 수연이 이해하는 동안이라고. 얼마나 많이 이해한다고 내가. 자, 그럼 83은 어떻게 계산해요? 8부터 몇 개의 숫자를? 3개의 숫자를 분자해서 곱하고 86이 5분모에는
3이 들어가면서 그쵸. 2, 3은 6, 2, 3은 6 날라가서 8, 7에 몇 가지? 56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자,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56가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본론의 문제는 이건데. 아, 본론이 아니야. 이거는 서론? 매우 서러운. 매우. 그러니까 1페이지에 만약에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네는 1페이지에서 이 문제를 만날 일이 없거든. 무조건 2, 3페이지야. 왜냐면 단원 복합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얘도 잘 봅니다. 이번에는 F2라는 함수값을 지금 예를 들어서 6으로 고정을 해줬어요. 6으로 가지 말고 자 4로 가는 걸로 합시다. 자, 이런 상태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x1이 x2보다 큰 함수값을 가지면 자, 그렇다면 fx1이 fx2보다는 자, 마찬가지로 커야 된다. 얘를 만족해야 된대. 자,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그치? 대신에 이제 이 생각은 들어야 돼. 이 표현을 보자마자 익숙해지는 거야. 내가 함수 개수 셀 때 이 표현이 보이면 자, 무엇을 써야겠다는 생각? 그렇지. 조합을 써야겠다는 생각. 일단 선택하면 배열이 자동으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려면 이런 것들 예시 사람들 계속해서 연습을 해봐야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이제 대응 결과를 좀 그려볼 건데 문제는 얘가 F2는 대신에 얼마라고 고정이 돼버렸어. 4라고 고정됐으니까 얘는 기준이 생긴 느낌이야. 자, 그래서 1, 2, 3, 4, 5가 있는 상태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동력을 그려보면 2는 4로 대응이 끝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대소관계는 만족스러워야 되거든. 그럼 또 5개의 원소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 F1, 2, 3, 4, 5에 대한 함수값들은 자, 누가 제일 크다?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제일 커요? 그치. 큰 정의역이 어떤 함수값을 가지죠? 그치. 더 큰 함수값을 가져야 돼. 정의역이 클수록 함수값이 커져야 된다 이 말이야. 큰일 나면 나중에 증가함수 함수할 때 저거 그대로 나올 건데. 헷갈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여기 2가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4라고 정해진 거야. 그럼 2는 선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는 얘 나머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잘 봐야 돼. 2보다 큰 쪽에 있는 3, 4, 5는 2보다 지금 큰 정의역이지. 그럼 얘는 네가 선택한 함수값보다는 어떤 함수값들을 선택해야 돼? 그렇지. 당연히 큰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 방향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야. 여기 만약 부등호 방향이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큰 애가 그치 어떤 애들은 작은 애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큰 대상들 중에서 골라주면 되니까 그럼 지금 내가 3, 4, 5에 대응할 수 있는 원소들 4보다 큰 원소들이라서 누구 중에서 그치 5, 6, 7, 8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게 되는 거지? 맞아.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몇이죠? 4시다. 자, 얘만 고른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서운하잖아. 누구도 골라야 돼? F1도 당연히 마저 골라야죠. 그럼 곱하기가 되겠네. 그치? 자, 연속해서 고르는 거니까 F1이 고를 수 있는 것은 이보다 현재 어떤 원소니까? 작은 원소니까 네가 선택한 동력보다 치역보다는 어떤 것들? 작은 함수값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한 개를 고르니까 3C가 4C가 곱해지면서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끝. 자, 그래서 얘는 사진 찍어놓고 잘 이해하시고. 자, 원래 그래서 경우의 수가 앞단원으로 나오면서 교육까지 개정돼서 분명히 함수 교실서일 때 이런 문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열려요. 근데 여러분 학교생들은 다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잘 보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함수의 개수 설명 끝내고 24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좀 마음이 편합니다. 24번에 A, B, C, D, E 이렇게 지금 X라는 정의역에서 자, 공력도 X가 되네요. A, B, C, D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F의 개수를 쟀는데 일단 FA는 C로 정해졌다. 이렇게 대응의 결과가 정해졌고 FB는 D로 정해졌다. 얘도 대응의 결과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때 얘 중에서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세래요.
앞에 거랑 비슷해. 이는 대응의 결과가 정해졌으니까 경우의 수를 굳이 셀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럼 지금 내가 경우의 수를 세워야 되는 원소는 정의역의 원소는 총 몇 종류입니까? 세 종류죠. 그치? 누구? CD. 근데 1대1 대응이라면 그럼 우리 얘 그냥 편하게 생각해보자. 자, 이 얘들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의 경우의 수의 문제였으니까 현재 FC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자리가 남았어요? 세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얘가 세 군데 중에 하나 골랐다 치면 일단은 세 가지. 그러고 나면 이제 D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로 줄어들고 두 군데로 줄어드는 거니까 자, 두 가지. 자, 그러고 나면 E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한 가지. 모조리 곱해서 총 몇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컷! 이렇게까지. 자, 넘어갑시다. 이제 절대값 비교가 있는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절대값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피할 수가 없냐면 너무 많이 나와. 고2가 되면 더 많이 나올 거라서 자, 지금이라도 이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명확한 방법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 얘기할 건데 자, 사실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규칙도 다양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어쨌든 핵심인 틀만 얘기를 해보자. 그 틀을 가지고 나머지들은 다 확장하면서 그려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은 가장 기본의 생각은 뭐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방정식의 절대값이 있어도 문제는 4x랑 여기 x가 계산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뭘 나눈다는 생각?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 비율을 해체한다는 생각이야. 자, 일단 절대값 보면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빠. 보기 싫잖아.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지. 없애는 방법은 범위를 나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 네가 0보다 어떤 값일 때랑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를 분류를 해버리면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이 뭐로 그대로 나와요? x-2로 나눌 수 있고 얘가 0보다 작은 x값의 범위에서는 분명히 얘가 뭘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누어서 보면 더 이상 절대값을 볼 일이 없다? 없다라는 이런 생각인 거지.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만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 절대값 기호를 뭐 해준다는 생각인데 풀어준다는 생각인데 그 풀어주는 방법이 절대값 기호 안이 0보다 어떨 때랑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어떨 때고 작을 때로 같이 나눈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이렇게 그대로 적어 놓으시고 예시는 뭐 그냥 쌤이 간단히 보려고 했던 얘기니까 자, 모든 절대값의 기본에서는 저겁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빨리 그려보자. y는 절대값 x. 어떻게 그려지는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네. 손으로 그려보세요. 어떻게? 절대값 x인데. 정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자, 모른다 맞지? 네. 범위를 뭐한다? 나눈다. 자, 그럼 여기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눈다라고 하면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한 표식이 y는 뭐가 될까? x가 되겠다. 그렇죠. 잠깐만. 그 밑에 건 같지야. 이렇게 식사하면서 말하세요? x가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x 대신 무슨 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나니까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범위에 맞게 그림을 이제 뭐 한다? 그린다. 이건 우리 방금 항상 이제 점점 익숙해진 개념이죠. 그러면 y는 x는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이었는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니까 몇 사분면이랑 몇 사분면에만 그려준다? 1이랑 그치 4사분면에서만 실선으로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만치 맞니? 0보다 작은 곳에서는 플러스 x가 아니라 무슨 x가 나타나야 될까? 그렇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원점에 지나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중에서 0보다 작것 같다
x는 0이라는 직선 기준으로 자 왼쪽에 있는 공간이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2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얘기하니까 거기에서는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실선으로 드러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네요. 그렇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 얘는 무슨 성이 있을까? 대칭성이 있어. 그럼 여기도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0이 꼭지점이 되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절대값 그래프래요.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절대값에 EX의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 어쨌건 간에 그럼 얘도 범위가 두 개로 나뉘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E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않을까?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몇 x로 드러나고 EX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그럼 양옆에서 기울기가 몇 배씩 되는 거니까 두 배씩 되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어서 기울기 2인 직선 얘보다 다 팔라요 완만해요. 그치. 그래서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 가도록 이렇게 EX가 드러나는 거고. 자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무슨 2인?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렇게 좀 더 날카롭고 뾰족한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생각이지. 자 이게 기본이야. 우리는 항상 기본형을 배우고 나면 무슨 이동을 하기 시작하지? 평행 이동을 하기 시작하지. 그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y는 그럼 내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범위 나눠서 그리려고 하니까 범위 나눌 수는 있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때는 함수식이 x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 하면서 x 플러스 2가 그려야 되고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4 이런 직선이 그려야 될까요? 그러면 맨날 또 구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그려도 되기는 하는데 자 그게 귀찮다 안 귀찮다? 귀찮다 매우 심히 번거롭다. 그럼 이 절대값 x의 그래프 무슨 이동이 들어간 느낌이? 평행 이동이 됐다는 느낌이 들죠? 네. x 대신에 x-1이 들어갔어요. x축으로 얼마만큼에? 1만큼에 y축으로는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도형 이동 벌써 까먹으면 안 된다 그치? 그것도 너네가 평생 깔고 갈 거야. 물론 평생 수학할 일이 있으면 그치? 적어도 일단 고3까지는 간다. 자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 갔으니까 여기 꼭지점이었던 0,0이 몇 콤마 몇으로 가게 되면서 1,3 그래서 한 칸 하나 둘 셋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뾰족한 지점이 되겠죠 1,3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 1인 직선이 왼쪽에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뾰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야. 자 그럼 이 오른쪽에 드러난 함수식 얘의 함수식이겠죠. y는 x 플러스 2 실제로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딱 되지? 3 되지. 그렇게 그려진 거야. 자 여기 왼쪽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림만 그릴 줄 아는 게 아니라 대수적으로 이 함수식 당연히 알아야 돼. 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 거거든. 됐니? 그래서 함수식도 잘 알아놓으시고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첫 번째예요. 자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 재미난 얘기 조금 해볼까? 나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같이. 아니 이건 같이 해줄게. 우리 y는 그럼 절대값 x-1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가는? 1,0로 가고 오른쪽에는 기울기가 얼마? 1인 직선이 왼쪽에는 기울기가 무슨 1인 직선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뿅 붙였네? 무슨 일이고 밑으로 한 칸 내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갈까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려진 게 이제 현재 우리 절대값 그래프고 그러면 여기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자 여기 높이 차가 지금 현재 얼마지? 1이지. 나의 기울기는 1이니까 한 칸 올라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 있어야 돼? 한 칸 가 있어야 되니 여기 x좌표는 당연히 얼마야? 0이 될 거야. 자 그럼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기울기 마이너스일 때도 한 칸 한 칸 돼야 되니까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라고. 이해하겠어? 자 점선으로 그린 이유는 뭘까? 절대값을 다시 씌울 거거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럼 이제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짧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뭘 나누어야 돼?
범위를 나눠야 돼. 근데 범위 나눌 때 그럼 여기 안에 있는 fx의 함수식이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fx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fx가 0보다 작은 상태라면 무슨 fx로? 마이너스 fx로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생각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쌤이 이 fx를 이차함수 그래프 하나 줬다고 쳐보자. 우왕 해가지고 이렇게 절편이 자 1과 3인 이차함수 fx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이차함수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야 돼요.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그럼 여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여기서 어떤 부등식을 만들까? 1보다 작고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인 이유는 fx라는 것이 무슨 값? 값. 누구 좌표죠? 함수값은? y좌표죠. y좌표가 얼마 이상인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야? 0 0 이상. 그럼 y좌표가 0 이상인 부분은 x축 기준으로 위일까 아래일까? 그치. 당연히 이 위쪽에 있는 범위가 y가 0 이상인 범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부분의 범위들이 현재 y좌표가 0 이상인 부분이고 그것의 x 범위를 불러주는 게 x에 대한 부등식의 해니까 자,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의 해가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 fx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분명히 뭐 굳이 찾는다 치면 x는 1 이하이다 또는 x는 3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2차 분식 배웠을 때처럼. 자, 그럼 다시 fx가 0보다 그럼 작은 부분은 누구 좌표가 0보다 어떤 부분일까?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 그럼 축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함수값을 가질 때죠. 그래서 보통 너네 여기 뿔, 맞뿔 이렇게 적혀있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이 양이다 해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범위 x값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이해했니? 자, 그래서 너의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1과 어디 사이가 된다? 3 사이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 부등식을 풀고 나니까 나의 그런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x가 1 이하인 부분 또는 x가 3 이상인 부분에서는 fx의 그래프가 원래 함수잖아. 원래 함수가 그대로 실선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함수 그래프가 쭉쭉 드러난다는 거지, 이 범위에서는. 자, 그런데 x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자, 플러스 fx가 아니라 지금 무슨 fx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fx가 나와. 얘들아, 우리 함수식에 전부 다 마이너스 달려있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y는 마이너스 fx에서 이 마이너스가 사실 누구 앞에 달려있던 대거고 마이너스, 그치? y 앞에 달려있는 거고. 그럼 이 y는 fx랑 마이너스 y는 fx 사이의 관계는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지? y의 부호가 바뀌었으면 누구 축 대칭이지? x축 대칭이지, 그치? 그래서 최고차이래. 함수식 전체의 부호와 다른 함수는 무조건 무슨 축 대칭의 그래프다? x축 대칭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느낀다는 얘기죠. 2x제곱이야. y는 마이너스 2x제곱 봤을 때 둘이 무슨 축 대칭이네? x축 대칭이 일어난 그래프네. 표현이? 다시 그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두 이차함수를 봐도 두 함수식의 통째로 보고 어떤 상태? 다른 상태.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결과치인 거니까 그래서 얘도 무슨 축 대칭이라는 거? 그래서 x축 대칭인 거 인지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그려진 게 하얀색이 fx였으면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식이 이렇게 생긴 파란점선 그래프가 마이너스 fx야. 근데 그 마이너스 fx는 나의 x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만 그려져야 돼? 1에서 3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만 대응되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럼 맨날 이 절대값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범위 나누고 천만 이렇게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원래 fx의 그래프에서 무슨 값을 씌웠잖아? 절대값. 얘들아, 그럼 절대값 씌우면 음수인 함수값이 강제로 무슨 수가 되는 느낌이야? 양수. 그러니까 이 음의 함수값들을 양의 함수값으로 바꾸어 대칭 이동한다는 생각인 거야. 엄밀한 논리는 이렇고 다시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절대값 fx라고 돼 있으니까
함수값이 양수인 것들은 그냥 드러나도 상관이 없는데 음수인 함수값은 드러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어떤 x좌표를 쌤 2라고 잡으면 이 2에서 얘 y좌표를 마이너스 2였다 쳐봅시다. 그럼 분명히 현재 f2는 무슨 2라고 표현이 돼요? 마이너스. 근데 나의 지금 그래프는 무슨 값 그래프야? 절대값 그래프니까. 그럼 절대값 그래프는 x가 1일 때 이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무슨 2에 대응되는 거야? 플러스 2에 대응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얘를 대칭 공식인 2, 어디에? 2에 점이 찍혀야 된다는 얘기야. 즉 음의 함수값을 강제로 무슨 수로 바꾼다는 느낌? 양수로 바꾼다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어떻게 한다고?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알겠니? 끝! 자 그럼 일반화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y는 절대값 fx 그래프 그리는 방법 거기에 적어 놓으시면 돼. 첫 번째 y는 fx를 열심히 그린다. 자 두 번째 그 그래프의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뭐 한다? 올린다. 이렇게. 그리고 예시로 그림도 그려 놓아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자. 3차 수능까지 하자. 자 이게 흰색 그래프가 y는 fx였어요. 그리고 나면 양의 함수값 부분들은 그대로 나타나고 음의 함수값 부분들만 어디로 접어서 그치 위로 올릴 거니까 얘가 접고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그대로 그려지고 여기로 그러면 접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다시 여기는 그대로 그려지고 배웠지. 근데 함수식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쌤 분명히 그치? 그럼 그대로 나타난 부분은 함수식이 그대로 무슨 x일까? fx예요. 그럼 일단 이 노란색 그래프가 절대값 fx거든. 그럼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 여기 이제 이 파란 선의 부분이죠. 여기 이쪽에서의 함수식 두 개는 y는 무슨 x가 되는 거고 fx가 되는 거고요. 접혀 올라간 부분 있죠. 이 접혀 올라간 부분은 그러면 함수값의 부호가 통째로 어떻게 돼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니까 fx가 마이너스 fx다.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 식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끝! 자 이렇게 종결을 합시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배우면 돼. 날씨 좋다. 통도사에 야간 개장한다는데 진짜요?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 날. 오늘 가면 돼. 오늘 수요일이 되고 가야겠다. 거기 미디어 아트인데 너네 미디어 아트 뭔지 알아? 네. 너무 잘하네. 가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어디서 봤어? 제주도에서도 해? 그래? 수학일 가서 일까지 쌤 그 경주 가서 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우리 경찰. 저희 경주였어요. 경주 아 그치 경주에서 네, 저주네. 그큰 무덤 이름 뭐더라? 대릉만인가? 하여튼 모르겠다. 동릉? 아닌데? 뭔 능이? 정답. 동국? 아 강릉? 저는 이거 녹화돼 되겠네. 대화 필요가 하지 마. 대화 필요가 하지 마. 무슨 얘기 야 이원 중에 자네. 어? 근데 지우지 마세요. 저 지금 쓰고 있어요. 아 지우지 마세요. 네. 찍으면 돼요. 되지. 할 거 많아. 엄청 많아. 하는 게 많아. 대릉원 맞는 거 같은데. 맞지? 갑자기 감명이 들어.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시. 아까 절대값 x-를 밑으로 한 칸 내는 게 이 정선 그래프였다. 그치? 그럼 거기에 다시 전체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죠?
추가로 F분을 접어서 어떻게 하라? 올리라. 자 그럼 이렇게 뾰족 생긴 그래프가 실제 나의 절대값 그래프예요. 당연히 경계의 함수가 변하는 경계의 점들은 아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일일이 범위를 나눠서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알맹이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는 0, 여기는 x좌표가 얼마? 2. 여기 1, -1이었는데 저표 올라갔으니까 여기 몇 콤마가 될까? 그렇지 1,1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또 해. 또 한 칸 내렸어. 너무 좋다 그치? 자 1,1은 어디로 가게 될 거고? 1,0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럼 뾰족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치? 자 여기 경계적 몇 콤마 몇이고? 2, -1 여기는 0, -1 자 여기는 그렇지 3컴마야 한 칸 여기는 그렇지 모든 종이가 없긴 할 수 있잖아 내가 인간 모든 종인데 자 그럼 거기에다 무값을 다시 씌워주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또 아래쪽에 걸 어떻게 하겠다? 접어버리겠다 와 신나서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제 절대값 하나짜리 했어 절대값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그럼 이렇게 접고 자 수학도 접고 함수 그래프도 접고 접어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절대값 그래프다 이 얘기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그리라고 하지는 않을 건데 쌤 이렇게 수업하고 시키는 이유는 하나야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라 쉬운 것만 하면 금방 나가 이유를 모르니까 그죠? 그렇잖아? 아닐까? 알겠어. 자, 해서 절대값 하나짜리 그래프는 이렇게 다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 2개짜리 그래프 할 건데 2시다 그쵸? 아, 합성함수 못하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풍산자에 문제가 있어. 자, 좋은 프린트로. 자, 그럼 25번 잠깐 눈으로 보면서 범위만 나눌 거 생각을 해봅시다. 자, 25번에 보면 y는 x 더하기 절대값 x-2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이거는 뭐 평행이동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치? x랑 절대값 더해줬으니까 무조건 뭘 나눠야 돼? 범위를 나눠야 돼. 자, 그럼 x가 얼마 이상일 때라? 2 이상일 때라. 2보다 어떨 때라? 절대. 자, 그럼 범위 나누어서 함수식도 완성해 볼래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식 y는 어떻게 돼요? 2x-2 그렇지. 그래서 2 이상인 곳에서 그 기울기의 인직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치? y는 2가 되니까 상수함수 쭉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절대값이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와요. 자,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럼 절대값 그래프에서 절대값 기호가 2개 이상이면 자, 이 생각만 있으면 된다. 절대값 x-1은 x값이 얼마인 걸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요. 그치, 1의 기준이야. 자, 절대값 x-2는 x값이 얼마인 게 기준이에요? 2인 게 기준이야. 자, 그럼 너네들이 더해진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 1보다 왼쪽의 범위에 있었다면 얘는 부호가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자, 1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부호가 이제 뭐가 될까? 플러스로 쭉쭉쭉 바뀌겠죠. 자, 그런데 x-2는요. 기준이 x값이 얼마인 거니까? 2인 거니까. 이 왼쪽에선 부호가 뭐가 돼요? 다 마이너스. 그치, 다 마이너스지. 이렇게. 이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되는 거니까. 자, 부호 변화의 기준이 두 군데가 되니까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뉘어집니까? 세 가지. 빠마뿔마 뿔뿔 이렇게. 그래서 어디가 기준인지 찾기만 하면 돼. 절대값 x가 0된다 기준으로. 그럼 범위는 어떻게 나누느냐? x값이 1보다 작은 범위라면 첫 번째 여기죠. 여기 x가 1보다 작은 범위라면요. 둘 다 뭘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그때 함수식 y는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몇 x에 2x에 상수와 플러스 1 플러스 2 부호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3 그렇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로 한번 찾으면 되겠어? 네. 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럼 범위는요. 어보다는 어떻고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렇지. 여기 그냥 기본 없으면 여기 하나 더 붙이면 돼. 2보다는 어떻다? 작다. 작거나 같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붙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위에 거는 플러스, 앞에 건 플러스, 뒤에 건 뭐였다? 마이너스. 그럼 네가 플러스는 x 마이너스를 그대로 나오고 뒤에 게 마이너스 되고 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1차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니까 얘는 y는 얼마? 1. 3차원적으로 쭉 드러나는 구간이 생긴다 이 얘기야. 자, 마지막이죠. 세 번째는 x가 얼마이지? 2 이상인데 그때 누가 뿔뿔이니까 절대값 무시하고 덧셈해서 y는 2x 마이너스 3. 자, 이거 그래프만 이제 그리면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x축 그려놓고 나서 자, 그림 쭉 그려볼게요. x가 1이고 x가 2인 게 기준이고 자, 왼쪽부터 그려보자. 왼쪽에는 기울기가 분명히 얼마인지 직선이 그려져? 마이너스.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두 칸 내려가는 비로 꽂아만 주면 돼. 근데 시작하는 지점이 x 값이 얼마인지 일단 1인 되니까 경계의 점을 잡아요. x에 1 넣으면 y 잡으면 얼마? 4, 1. 그치, 1,1이 되지. 쉬는 시간을 갈구하는 자, 무지성애되다. 자, 여기가 그럼 몇 칸만 같이 되고 1,1이 되고 한 칸 갈 때 두 칸 내려가니까 꽤 가파르게 감소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쭉 그러고 나면 y는 얼마나 직선이 들어가요? 1.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끊어지질 않아. 쭉 이어져요. 그럼 여기 2, 어디? 1까지 도달했을 거야. 그치? 그럼 얘도 이제 그릴 건데 이제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 2인 직선이 그려지겠죠. 기울기 2인 직선 그릴 건데 그럼 경계에 좀 확인해보자 일단은. 20번 y 좌표가. 그러니까 끊어지질 않아. 여기서부터 다시 2,1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기울기 2인 직선이 뾰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배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때 풀었던 얘가 예를 들어서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을 풀라는 것도 그럼 이 절대값 그래프랑 y는 얼마랑 4랑 비교했을 때 이 절대값 그래프가 작거나 같으니까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범위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여기가 y좌표가 1인 세상이니까 y는 4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됐니? 그래프의 교점을 통해서 아 이런 x값의 범위가 그려지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야. 부등식을 일일이 연립할 필요가 없었어. 알겠지?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잘 알아보시고 여기까지 일단 1분 합시다. 짧게 5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 시작합시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뭘 나누어서 범위를 나누어서 그치 절대값을 해제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모든 내용이 다 잘 서술되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자 뒤로 넘어와서 그러면 어디 오냐면 206페이지에 합성함수 쪽으로 봅시다.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라고 옆에 뭐도 적혀 있어요? 역함수. 얘들아 우리 단어의 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까? 합성된다는 게 어떤 말이지? 합친다. 그치 합친다 뭔가 그치 섞어낸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함수라는 건 뭐였냐면 대응이었습니다. 대응. 그럼 합성함수라는 건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연쇄적으로 대응시키고 싶은 거야. 연쇄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지? 연속적으로 잇따라서 연결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합성함수 옆에는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연쇄적 대응이다. 자, 그 부분을 먼저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얘는 다음 내용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쌤이 두 개의 함수를 적었어요. fx랑 gx, 그쵸? fx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나의 정의역 x를 몇 배 한 다음에 2배 하고 나서 뭐도 더하겠다. 1도 더하겠다. 자, g란 함수의 역할은 나의 정의역 x 값을 무엇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뭐도 더하겠다.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대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x라는 정의역이 처음에 f를 탄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라지 x에 있던 원소 임의의 원소 스몰 x가 라지 y에 그대로 대응된 결과는 자
자, 함수값은 지금 여기 있는 정의역을 2배 하고 나서 1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몇 x 더하기 EX. dx 더하기 1의 대응되는 결과치를 만들 거야.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런데 연쇄적이니까 여기 잇따라서 꼬리를 붙이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y에다가 다시 g라는 함수를 대응시키면서 y에서 g로의 함수를 또다시 정의를 하겠다는 거. 그럼 자 보자. 이제 g라는 정의역에는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걸까? EX 플러스. 맞아. 2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2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무엇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3 더하겠다는 거니까 최종적인 결과의 식은 2x 플러스 1의 전체 무엇에다가 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함수다? 합성함수야. 그럼 얘를 이제 기호화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거든. 자, 그럼 순서대로 같이 봅니다. 여기는 이 2x 플러스 1이라는 건 결국 함수값 fx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럼 그 fx가 g라는 정의역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x 대신에 무슨 x가 들어간다? fx가 들어간다. 그럼 이 식의 의미는 g의 fx라고 나타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f를 탄 다음에 g를 한 번에 타는 합성함수를 이제 우리가 서클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냥 g 합성A 또는 f 합성A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어떻게 얘는 기호로 표현하냐면 g 합성A라고 표현을 해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뭐라고 읽는다? 그냥 합성이라고 읽는다. g 합성A. 되었지? 근데 좀 이상하다 얘들아. f를 먼저 태우고 g를 태웠으면 순서대로 fg라고 적었으면 참 좋겠는데 순서를 어떻게 해놨지? 바꿔놨지. 바꿔놓은 이유는 그냥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야.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g라는 함수에다가 합성 f에 처음에 시작한 정의역이 뭐죠? x죠. 그럼 이 g 합성 f에다가 내가 x라는 정의역을 대응시킨다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거든. 된 거야? 그러면 이 x라는 값은 어쨌든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지? f야. f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정의역 x랑 f가 가까이 있어야 돼서 자리를 바꿔서 그냥 표현한 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x가 먼저 어디에 들어가면서? f에 들어가면서 그럼 얘는 g의 fx가 된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 fx라는 값이 다음 g의 무슨 역으로? 정의역으로서 작용한다는 의미로서. 이해했니? 그럼 이 식이 또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맨날 대응 관계를 이렇게 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g 합성 fx의 계산은 fx랑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을 때 그리고 g 자리에 x 자리에 fx가 들어간 거니까 몇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고 2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원래 gx가 x제곱 더하기 3이었는데 x 자리에 x 대신에 뭐가 왔으니까? 2x 플러스 1이 왔으니 자 얘는 그대로 여기는 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서 2x 플러스 1의 전체적인 플러스 얼마나? 3이다라고 계산을 그냥 해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대응의 관계 과정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호화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당연히 좀 더 편리한 건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인 거겠다. 그치? 오른쪽이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있지. 첫 번째 그치? 2개 이상의 함수의 연쇄적 대응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두 번째로는 자, 이 얘기입니다.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될까? 순서에 주의를 해야 돼. 뒤바뀐 결과이기 때문에. 대응 결과랑 반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분명히 순서가 뒤바뀐 형태라서 순서에 주의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3번입니다. 3번은 자,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최종적으로 이 함수식의 표현을 보면 가장 겉에서 작용되는 함수는 누구냐면 g라는 함수야. 그럼 이 fx는 함수 값이잖아. 그지? 그럼 이전에 만들어졌던 함수 값은 자 그대로 g라는 함수에 무슨 역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냐면 그냥 정역의 역할을 생각한다. 정역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즉 이 fx라는 함수값이 이전의 대응의 결과를 만들었던 이 fx가 새로운 함수 다음에 만날 g의 무슨 역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정역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알맹이에 있는 식을 봤을 때 아 얘가 그냥 g의 정역으로서 작용한다는 내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전 함수의 함수값을 줄여서 이전 함수값이 자 다음 함수의 무슨 역이 된다? 그렇지 정역이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잘 알아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계산하는 거 짧게 몇 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쌤이 함수식으로 안 나타내고 그냥 대응관계를 나타냈거든. F랑 G라는 함수는 함수로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해볼 거야. F 합성 G에 2의 대응 결과를 알아보고 싶어. 자, 2는 먼저 누구를 만난다? G. G를 만난다. 그럼 얘는 F의 무슨 수라고? G2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럼 G2는 여기서 얼마죠? 3.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3이 되는 거니까 F3이 얼마인지 다시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안 어렵잖아. F3은 어디로 가죠? 1. 끝. 이게 합성함수의 함수값이다. 이런 얘기야. 오. 좀 똑똑해진 것 같아? 네. 먹었습니다. 그럼 F 합성 G의 4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F 합성 G의 4는 1, 2, F의 그치 G4인데 4, G4가 얼마니까? 2. 2니까 그치 G4는 2가 되니까 F2를 찾자는 얘기고 F2는 다시 어디로 가요? 그치 3으로 가니까 이렇게 끝이라는 얘기죠. 자, 자료도 한번 바꿔봅시다. 자, G합성 F에 그러면 3을 구해볼까? 우리 일단 F 뭘 찾아야겠다. 3. 이제 암산이 되겠지? F3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럼 쟤는 G 뭐가 되는 거야? 1. 그치, 이렇게 방정는 거고. 그럼 G1은 얼마죠? 1.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지. 이전 함수의 함수값이 다음 함수의 무슨 역으로? 정역으로 쓰이는 거구나, 단순히. 알겠죠? 연쇄적 된다. 재밌어요.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오. 잠시. 내가 알고 이거랑 다른 세번한 거야. F2는 어디로 가요? 3. 그러면 F 합성 F에 이제 3으로 바뀌겠죠. F 합성 F3이고 3은 또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그러면 F에 얼마 되는 거? 1. F1은 얼마죠? 2. 이렇게 그냥 세 번 합성한 것도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얘는 F의 G의 1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럼 G1은 얼마죠? 1. F1은 2. 자, 그럼 F2는 4. 이렇게 결과가 정해집니다. 3. 발음 별로네. 3 이렇게 됐어요. 합성 세 번 하는 것도 그냥 염세적 대응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한 수식 가지고도 한번 대응 결과를 만들어 나가 봅시다. 자, fx가 이번에는 2x 플러스 3이라고 똑같잖아 거의. 단위 달라요. 다르지만 많이 안 다르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해놓고 자, gx라는 함수는 그대로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관계에 있어요. 자, 여기서 나보고 f 합성 gx를 한번 찾아보래요. 그럼 나는 f에 무슨 x? gx 찾으면 되고 그럼 f의 정역 자리에 무슨 x가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분. gx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2분의 무슨 x에 gx 플러스 2가 될 거라는 생각이고 익숙해지면 이 2차 함수식을 다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에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끝? 안 어렵다 그치? 그래서 열심히 순차적으로 순서 헷갈리지 않고 열심히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좀 할 건데 합성함수의 계산을 배웠으니까 이 합성함수의 연산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을 알아볼 거야. 기본 성질. 어려운 건 아니고 쉽게 갈 건데 쉽게 갈 건데 자, 이렇게 가보자. G 합성 F랑 아까 쌤 순서에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다 그렇죠? 주의하라는 이유는 뭘까? 결과가 어떻기 때문에? 다를 거기 때문이야 그치 애초에. 그럼 G 합성 F랑 F 합성 G는 같은 결과일까요? 다른 결과일까요? 다른 결과. 다른 결과일 거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한 거일 거야.
그럼 실제로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저기 있는 fx랑 gx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미 여기에 g 합성 fx가 어떤 함수인지는 구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f 합성지만 다시 구해볼까? 그럼 f 합성 g의 x는 f의 gx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럼 f의 정역 x 자리에 gx에 이차함수씩 바로 넣을 수 있겠어? 네. 자, 그럼 몇 배에? 2에 2배에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플러스, 그치?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그럼 2x제곱 플러스 얼마가 된다? 7 이렇게 드러나는 함수식이 되겠죠. 그럼 이 함수식이랑 이 함수식을 봤을 때 같을 리가 있을까? 애초에 다르지. 얘는 최고차함 계수가 얼마가 되고 4인 이차함수, 얘는 최고차함 계수가 2인 이차함수니까 같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 G 합성 F랑 F 합성 G는 무조건 다르다라는 건 아니고 다를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 자리 바꾼 연산 성질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법칙들이 또 몇 가지 있을 건데 연산에서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사칙 연산에서 성립하는 거. 자, 교환 법칙 말고 무슨 법칙도 있냐면 결합 법칙도 있죠. 그렇지? 결합 법칙은 괄호의 법칙이야. 누구를 먼저 연산하느냐의 싸움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F 합성 G 합성 H에다가 G 합성 H를 먼저 하고 나서 F를 합성한 거랑 그 다음에 F 합성 G를 하고 나서 합성 H를 하는 거는 서로 어떤 결과가 된다? 같은 결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증명은 따로 안 할 거야. 당연한 얘기라서.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이 괄호를 풀면서 F 합성 G 합성 뭐다? H다라고 둬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 얘는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당연하다는 게 인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법칙은 그냥 성립한다. 괄호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합성하면 돼. 자리를 마음대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곱하기에서 1이라는 숫자의 곱셈은 그 결과치를 여전히 A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곱하기 1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자기 자신의 대상의 값을 그대로 표현하게 될 거야. 합성에서도 그런 대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함수값으로 만드는 함수 뭐지? 정역이 함수값으로 나오는 거. 함수된 함수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x를 내가 먼저 fx를 태워서 fx를 만들었어. 그치? 근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한근을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전히 무슨 x가? fx가 나올 거야. 그럼 이거를 합성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가는 게 누구 합성 누구죠? 서클. 그러니까 서클인데 f 서클 i 아니면 i 서클 f야. 서클. 그렇지, i 먼저 이거죠. 그럼 i 합성 f의 정역 x를 대응시켰더니 결론적으로 그냥 fx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네. 그치? 그 말은 i를 합성한다는 건 곱하기 얼마랑 같은 역할이다? 1이랑 같은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해서 자, 이제 이 정역 없이도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i랑 f를 합성하면 그 결과치는 여전히 f로 나오니까 i의 합성은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자, 그래서 곱하기 1과 곱하기를 왜 한글로 적지? 자, 곱하기 1과 어떤 역할이다? 같은 역할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 F 합성 i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그러면? 자, x에다가 i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x가 되고 다시 얘를 f를 태우니까 fx. 자, 그럼 얘를 이제 또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누구 합성? f 합성 i에 x를 넣었더니 결과는 또 뭐야? fx야. 그럼 또 i는 역할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f 합성 i도 뭐가 된다? f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일단의 기본적인 성질이야. 그럼 내가 i 서는 난 5번 합성. 의미가 없죠. 여기 f라면 어쨌든 결과는 뭐야? f야. 그치? 이렇게. 됐죠? 자, 정역이 있는 표현이랑 없는 표현이랑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낯설어 하지 말고 F 합성, I 합성 F가 지금 여기 있는 F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함수구나 라는 의미예요. 끝!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합성함수 이게 기본 성질이거든? 자, 그럼 이 기본 성질을 이제 배웠으니까 간단한 예제 문항들 몇 개 풀고 나서 자, 정리를 좀 더 해봅시다. 안 어렵죠? 네.
자, 몇 페이지로 오냐면 207페이지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49번에 자, 거기에서 구하기 쉬운 것과 구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쌤이 만약에 fx라는 함수를 x 플러스 5라고 주고 x 플러스 1이라고 주고 gx라는 함수를 2x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어떤 h라는 함수가 f와 g라는 함수를 합성해서 만들었대. 자, 그를 만족시키는 hx라는 함수를 구해보래요. h는 f랑 g를 합성한 거라고? 그럼 우리가 hx라는 함수는 f 합성 g의 정역 뭘 쓰자는 얘기니까 x. 근데 f의 무슨 x? gx. f의 gx면 f의 정역 자리에 이차함수식이 들어가는 거니까 몇 x제곱에? 2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얘는 간단히 구해진다. 그치? 여기까지는 간단해. 자, 근데 이 h의 위치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자리 바꿀 거야. 이렇게 갈까? f는 h 합성 g를 만족시키는 h를 구해 이제. 한번 해볼까? 자, 그대로 적어봅니다. fx가 h의 무슨 x가 되는 거고 gx가 되는 거고. 아, 이거 왜 2차 식으로 했을까? 안 괜찮아. 1차 식으로 할게요. 간과했다. 무리함수를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다고 바꿀게요. 이거는 그냥 번외입니다. 알겠죠? 따로 구하는 거고. 자, 이런 상태라면 fx가 h의 gx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hx를 찾으래. 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넣어보겠습니다. f의 x는 여기 좌변에 뭐 더하기 1? x 플러스 1. h는 내가 아직 모르는 함수고 대신에 정의역으로서 gx를 쓰니까 몇 x 마이너스 1? 4x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hx의 함수 구조의 식은 만들어졌는데 규칙성은 알겠는데 그래서 hx의 함수식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 잘 봐. h의 지금 4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이라는 결과를 만들었고 지금 정역이 간단한 t나 x가 아니라 복잡한 4x 마이너스 1이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함수에서 이 정역이 복잡한 상태라면 자, 이 복잡한 정역은 대부분 무엇에서 해석하냐면 치환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해했나요? 자, 앞으로 복잡한 정역을 뭐 하겠다는 생각? 치환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야. 자,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ht라는 함수를 내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내가 찾는 건 hx긴 하지만 ht를 찾은 다음에 t라는 변수 누구로 바꾸면 되는 걸까? x로 그냥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여기 ht는 분명히 오른쪽에 이렇게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될 거야. 왜냐하면 현재 나의 정역은 문자 누구를 쓰고 있으니까 t를 쓰고 있으니까 그럼 이 정역을 어떻게 조립했는지 규칙을 찾는 거니까 이 x로 표현된 식을 문자 누구로 표현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면 그렇지. t로 표현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복잡한 정역 나오면 치환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규칙의 함수식을 찾으려면 자, 오른쪽에 있는 변수 x를 t에 대한 함수 표현으로 바꾼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됐니? 자, 그럼 x를 t로 어떻게 바꿀까? 치환을 했으니 문자 x와 t 사이에 관계식이 생기겠죠. 됐나요? 그럼 얘를 누구는 하고 정리해가지고 x는 하고 정리해서 여기다 딱 뭐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4x 빼기 1이 t니까 4x는 t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x는 몇 분의? 4분의 t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이 자리에 쑥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얘가 4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1 되는 거니까. 자, 1차 함수죠. 4분의 1t 플러스 몇 분이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ht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변수 x로 바꿔서 나의 함수 hx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5입니다 라고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엄청 중요하겠죠. 잘 보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진에 표 찍어놓고 잘 안되면 보고 나서 그대로 참고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 외의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h의 위치를 한 번 더 옮겨볼까? 한 번 더요? h가 제일 왼쪽에 있는 거 했고 가운데 있는 거 했으니까 제일 어느 쪽에 있는 것도 끝이 끝에 있는 것도 해봐야지. 역시 고정 방식
자, F는 그럼 이제 G합성 H로 갈게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HX를 찾재. 얘는 안 어려워. FX는 그러면 G의 무슨 X다? HX다. 자, FX는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죠, 뭐를? X 플러스 1을. 자, G라는 함수의 정역에 누가 들어갑니까? HX의 함수를 그냥 넣는 거야, 그치? 몇 HX에? 4HX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HX는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치? 얘는 쉬워,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럼 넘어가고 뭐 남는다? 4 남는다. 그럼 HX 몇 분의 4분의 X 플러스 2. 이것도 이렇게 1차 함수로 정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끝. 자, 이렇게 합성해서 함수식을 조립하는 내용이 있고, 자, 다음으로 하나 넘어가 봅시다. 자, 551번은 그냥 보자. 정역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근데 이거 치환한다고 해서 식이 예쁘게 정리될 느낌 자체가 나 분수식이구나, 그렇지? 그런데 자, 칠판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문제에서 지금 F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문제는 놔두고 쌤이 이걸 한번 보자.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 정역에 대해서 F에 자, 뭐 2x-1이라는 이 함수가 뭐 4x제곱 플러스 3이다,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하냐면 F에 한번 도해값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생각 우리 방금 했듯이 정역 복잡하면 뭐 취하면서? T로 취하면서 T에 대한 함수로 바꾼 다음에 T 대신에 뭘 넣어도 된다? 5를 넣어도 된다. 근데 그러면 계산 과정이 길어 짧아? 길어. 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정역이 얼마나 되길 원해 그냥? 5이길 원해. 한 등식이고. 그럼 얘가 5가 되도록 하는 x값이 뭐가 있을까? 3. 그치. 그러니까 걔를 만족하는 x값을 양변에 대입한다는 마인드야. 그 양변 x에 3 넣으면 f 얼마는? 5는 4, 9, 36, 3, 3은 9 플러스 1이니까 몇인 됐다?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마인드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우악 하는 건 아니야. 항상 수학에서 일방적인 건 없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봅시다. 자, 함수 fx가 x 더하기 3이라고 되고, 오, 거기 표현 봐봐. 열심히 뭘 하고 있습니까? 합성을 해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규칙성을 이제 일반화해서 나타낸 거거든. 자, 칠판 보면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f를 한 번 그냥 합성한 건 f라고 적기로 하고, f를 두 번 합성한 건 f 합성 f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약속한 거야. 이거 기호로 많이 쓰니까 알아라. 제곱 아니에요. 알겠지? 제곱의 얘기지 말고 f를 그러면 이렇게 세 번 합성한 거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f 세 번 합성한 거면 두 번 합성한 거에 f를 한 번 더 합성해도 되니까 f 두 번 합성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일반화되면 이렇게 돼요. f에 그럼 n 플러스 한 번 합성한 거는 f에 n 번 합성한 거에 누구를 한 번 더 합성하겠다? f를 한 번 더 합성하겠다. 그래서 이 일반화된 표현이 그냥 나와 있을 뿐인 거고 그냥 꾸준히 거듭해서 F를 합성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우리 아까 했었잖아. 그럼 우리 아까 F 몇 번 합성한 것까지 해봤어? 3번 합성한 거. 그래서 아까 대응 단계에서 쌤이 이렇게 물어봤었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기호로 간단히 표현하면 F의 몇 번 합성? 3번 합성에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왜? 100번, 1000번 시키고 싶으니까. 100번, 1000번 적을 수가 없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자, 그 문제랑 별개로 일단은 쌤이 대응관계 나올 때랑 함수식이 나올 때랑 두 가지 구조 예를 나누어서 조금 풀어줄게요. 예를 들어 먼저 F라는 함수의 대응 결과가 주어져 있을 때 볼게요. X에서 얘가 Y로 대응되는데 자, 1, 2, 3 나와 있고 1, 2, 3 나와 있고 자, 1은 2로 2는 3으로 3은 1로 하지 말고 1, 2, 3, 4, 5까지 가져가고 자, 1은 3으로 3은 4로 4는 1로 자, 2는 5로 5는 2로 이렇게 갑니다. 대응 만들었어요. 순서 내려갈까? F의 3번 합성한 2를 찾아보려고 했어. 그럼 먼저 얘는 F의 F2인 거잖아. 그치? 네. 연쇄적으로 3번 대응을 시켜야 돼. 그럼 F2는 얼마죠, 현재? 5. F5는 다시 얼마지? 2. 다시 F2는 얼마지? 5. 한 번 더 합성하면 2. 한 번 더 합성하면 5. 왜 색깔별로 하는지 알겠어? 네. 이 두 개의 원소가 현재 교차하는 상태죠. 서로가 서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합성하면 둘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라고 부르죠. 주기. 사이클. 사이클. 너무나 그냥 못 알아듣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원어서만 합니까? 그지? 자, 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2라는 원소랑 5라는 원소는 주기가 얼마다라고 판정이 될까? 2라고 판정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이제 맨날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야 돼. F에 그러면 10번에 F에 그래 그치 10번에 2가 나온다 치자. 그럼 일단은 2가 누구를 한번 타요? 오. F를 타요. 네. 그치? 한 번 타요. 총 몇 번 타야 돼? 10번 10번 타야 돼. 그럼 얘가 5로 갈 거고 5가 한 번 더 F를 타면 어디로 갑니까? 2. 그럼 여기서부터 뭐 될 거란 생각이 들어? 반복될 거란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한 번 태우면 2는 5로 가고요. 두 번 태우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2. 자기 자신으로 갑니다. 그치? 그럼 얘는 F 합성 F가 I라고 둘 수 있는 거지. 이라는 원소에 대해서는. 이해한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규칙성 찾으면 F의 홀수번 합성한 2에 대해서는 결과치는 뭐로 나올 거고? 5로 나올 거고 F의 짝수번 합성한 2에 대해서는 뭐로 나올 거다? 그렇지, 2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네가 1243번 하는 게 큰 의미를 가질까? 아니지. 몇 번이니까? 홀수번이니까 얼마다? 5. 난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오. 자, 그럼 이제 다시 봅시다. 그럼 2, 5는 짝을 이뤘어요. 그리고 보면 1과 3과 4도 얼기설기. 1은 어디로? 3. 3은 어디로? 4. 4는 다시 어디로? 1로. 꼬리를 물면서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 교차되고 순환되는 상태인 거지. 자, 그러면 1과 3과 4의 주기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쌤이 그럼 F의 10번의 3을 찾아보겠어요. 보라겠어.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면 3은 어디로? F를 타면서 4. 4로 4는 어디로 F를 타면서 1로. 1로 1은 F를 타면서 어디로? 다시 3으로 가니까 몇 번 반복된다? 3번 반복된다는 게 보여. 아, 그럼 이제 이 생각인 거지. F의 3번 태운 3은 분명히 얼마? 자기 자신? 3일 거고 F의 그럼 4번 태운 3은 그 다음에 대응되는 결과니까 4가 될 거고 F의 그럼 5번 태운 3은 그 2번 된 대응 결과니까 얼마? 1이 될 거라는 생각이죠. 그럼 모양은 이렇게 몇 가지밖에? 3가지밖에. 그럼 3의 배수면 자기 자신. 3으로 나온 나머지가 얼마면? 1이면 그 다음 돼요. 그치?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면 그 다다음 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제 우리 보고 F의 1243 똑같이 구하라고 했다 쳐봅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3을 넣는 게 아니라 5를 집어넣을 거임. 뭔 소리임? 5는 아까 했죠. 자, 4를 집어넣을 거예요. 알겠죠? 자, 아까 4라는 원소는 분명히 주기가 얼마임? 2번. 얘는 주기가 얼마임? 3번. 3번이죠. 3번 가서 자기 자신 된 다음에 4, 1, 3 다음에 또다시 뭐 나올까?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몇 개씩 반복돼? 3개씩. 그럼 주기가 얼마임? 3인 원소의 짝지들이 1, 3, 4인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온 거야. 그러면 F의 3의 배수번 합성한 4는 분명히 어디로 갈까? 4로 갈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이 숫자를 뭐로 나누면 나머지가 중요할까? 3으로. 자, 그럼 1243을 3으로 나누면요. 3, 4, 12. 그럼 43 남을 거고 3은 3, 13 남고 3, 4, 12. 나머지 얼마? 1. 나머지가 1이네. 그러면 4 어디 거? 바로 다음 거 불러주라는 얘기야. 그치? 4 다음 거 뭐니까? 1이니까 이렇게 합성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일일이 다 합성을 결과를 적고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꼬리 문다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대응의 결과로부터 이렇게 함수의 주기를 찾자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F의 X가 X 플러스 2라고 주어졌다라고 쳐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F의 120번의 3의 결과치를 한번 찾아보래요. 압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해볼까요? 네. 같이 해볼까요? 네. 뭐랑 혼자 쓰는 것처럼. 자, 3은 처음에 F를 타면서 3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2를 더한 거. 자, 한 번 더 태우면 7. 또 그렇지 2를 더한 거니까 7. 자, 계산을 하면 규칙성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가 어쨌든 간에 f를 태울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몇씩 더하는 거니까 2씩 더하는 거니까 f를 태운 횟수만큼 2가 더해진 횟수가 정해진다는 거야. 즉 얘는 5는 사실 3에다가 2를 몇 번 더한 거? 한 번 더한 거. 7은 그럼 3에다가 2를 몇 번 더한 거? 2번 더한 거. 9는 그럼 3에다가 2를 몇 번 더한 거니까? 3번 더한 거니까. f를 3번 합성하니까 2를 몇 번 더하네? 3번 더하네. f를 몇 번 합성했죠? 120번 합성했죠. 그럼 3에다가 2를 몇 번 더한다는 얘기니까? 120번 더한다는 얘기. 40번 왜 나왔지? 3번 합성하면 3번 더하는 120번 합성하면 120번 더해야 되겠지. 그럼 3 더하기 2 곱하는 게 얼마? 100. 그렇지. 40 나올 수 있지. 3으로 나누고 싶었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다가. 자, 그럼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치. 문제를 맞춰야지. 됐니? 규칙성도 봐야 된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55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야. 자,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길찾기라고. 길찾기. 네, 길찾기 하는 거예요. 길찾기. 자, 55번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자, 패스하고. 네? 57번을 내요. 돼지 소리 뭐? 누가 돼지 소리를 내는가. 수학이다. 길치 수학이다. 자, 쌤이 말하는 길찾기는 거기는 57번의 내용이고, 자, 그리고 그 57번의 내용에다가 그치 길찾기라고 적어놓고, 보면 길 찾는데 거기,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맞아? 네. 그 길 찾을 때 항상 y는 x가 필요하거든. y는 x는 무슨 함수죠? 항등함수. 그렇지, 항등함수죠. 항등함수가 있어야 길을 찾아지니까 또 yx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는 그림을 할 때 조금 다르게 그리게 할 건데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었다 치자. 우악하고 가는.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이 우악하고 그려지고 있다고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 함수를 y는 쌤이 fx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a라는 점을 찍으면 이제 이 생각이야. x축에 있는 값은 정역입니까? 공역입니까? 정역이지, 그치? 그럼 이 정역 a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생길 거예요. 맞죠? 네. 여기서 시작하지. 자, 이 정역 a에서 지금 출발했을 때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생길 거야. 이렇게. 되었니? 자, 그럼 이 위치를 쌤이 만약에 B라고 준다고 해보자. 그럼 첫 번째 생각,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적을 수 있는 거는 FA는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치?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지문에서 이렇게 점선들이 나와 있을 거야. 자, 이거 보고 이제 스스로 찾아야 돼. 여기 Y좌표가 얼마인 곳이었고 B인 곳이었고 근데 여기는 Y는 어떤 직선? X라는 직선이니까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는 서로 어떨까? 같겠죠. B, B겠죠. 그럼 얘 X좌표는 우리가 따라서 얼마인 걸 찾아야 된다? B. 그래서 길찾기란 게 이 말이야. 너네가 여기는 원소의 모양들을 이제 찾아야 돼요. 이해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기 으아 이렇게까지 적혀있다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다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 흰색은 적혀있는 거고 노란색은 안 적혀있는 거 너네 찾아야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럼 여기 B를 넣었을 때 대응되는 함수값은 뭐가 되면서? C가 되면서. 자, C에서 다시 길찾기 하면 여기 X값 C, 그렇지. 그럼 띠릭 D 이렇게까지는 찾을 수 있어야 돼. 갱경? 여기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 F 합성의 F의 A를 찾아보래. 아, 몇 번 태우라는 거구나. 세 번. 세 번 태우라는 거구나. 그럼 얘는 F의 FA인가, 그죠? FA는 뭐라는 걸 방금 찾았어? B. 그걸 이제 그림 보고 길찾기 한다. 아, 너 B에 대응되는구나. 그지? 그럼 이제 나의 함수 F의 정역이 다시 뭐가 된 거지? B가 된 거지. 그럼 이제 길이 찾아져 있어야 B에서의 함수값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뭐지? C지. 그렇지.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FC를 찾는 거니까 FC는 뭐가 되는 거예요? C. D가 되는 거죠. 답은 뭐가 된다? D. 자, 그러면 그쵸, 쉽죠. 병소였죠. 또? 반대 과정을 물어봅니다. 잠시. 세방합성에서 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야. 반대로 타면 돼요. 자, 어쨌건 간에 그럼 얘는 F의 X가 뭐 되는 결과? 1을 만족하는 X값 찾으러 가는 거거든. 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풀어줄 때는 알맹이부터 계산이 가능하니까 작은 것부터 계산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이 알맹이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체부터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나는 함수값이 뭐가 완성이 됐어요? 2. 그러면 여기는 F 합성 F라는 이 대상은 제일 겉에 있는 함수 F에 무슨 역으로서 작용합니다? 정의역. 그렇지. 얘가 그냥 정역인 거야. 그럼 어떤 정역에서 1을 갖냐 이거지. 함수값 1을 만드는 정역은 현재 뭡니까? D. D가 된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D가 D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지. 그러면 이제 껍데기가 하나 풀리는 거죠. 그럼 또 하는 거지. 이제 함수값이 D 되는 결과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fx가 다시 함수 f의 무슨 역인 거야? 그냥 정역. 정역인 거야. 그럼 어떤 정역에서 D를 갖냐고 묻는 거야. C. 그렇지. C에서 지금 D를 갖는 어디가? C에서 함수값 D를 갖는 정역이 뭐다? C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C라고 바뀌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풀 거는 이제 뭡니까? fx가 뭐가 되는 거? C. 그럼 함수값이 C가 되도록 하는 정역이 뭐다? 이렇게 해서 답은 x는 B다. 이렇게. 그래서 수능에 맞은 거 찾아. 길 찾기 하는 거야. 그치? 위로 찾기 같은 거니까 재밌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꺾인 그래프의 합성함수 그래프인데 합성함수 그래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면 너무 힘드니까